같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FM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공사를 완결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다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인테리어통 강대표입니다. 이것만 알면 인테리어 완전 정복. 생각보다 인테리어 공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공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실 거면 업체를 먼저 선정하실 건데요. 업체 선정 영상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업체 선정을 했다고 마음 편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거 저희 회사 내부 자료인데 제가 몰래 빼왔거든요. 이거 오늘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공정은 현장 미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장 미팅은 고객분과 현장 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계약한 내용대로 레이아웃과 자재 선정을 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지 미팅을 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사를 나간 집을 공사를 하는데 이사 나가기 전에 실측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집 컨디션을 제대로 확인을 못할 수도 있겠죠. 왜냐? 짐이 이곳저곳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짐이 빠진 후 현장 미팅을 통해서 혹시나 생긴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누수 자국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실측 때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의 크기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현장 미팅이 끝나고 나면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공사가 스탠바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사 진행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건데요. 고객님의 변심이나 자재를 바꾸고 싶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쭉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미팅이 끝나고 나면 철거 공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철거 공정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마루 철거 같은 경우는 마루 전문 철거팀이 와서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철거 같은 경우는 소음이 가장 심한 날이 첫날 다 뜯어내는 작업을 할 때 가장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은 우리가 공사 안내문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소음이나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야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철거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철거도 사실 공사 범위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 이틀, 짧게는 하루 정도, 길게는 3일 정도 걸리는데요. 마루 철거와 철거는 같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루 철거일 하루를 잡아야 되고 나머지 철거일을 하루, 이틀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 철거랑 다른 공정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5, 6년 전인가 49평 공사를 9일 만에 공사를 끝낸 적이 있거든요. 공정을 FM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공사를 완결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철거를 하는 시점에 필름 작업이 들어서 밑작업을 좀 해놓는다든지 그 다음 공정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와서 부딪히지 않는 공정들을 감리자가 조율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경력과 노하우, 감리자의 능력,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사기나 잠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편이에요? 철거 공사가 사기를 치거나 잠수를 탄다는 것보다는 철거 후에 업체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철거 시점에 보통 착수금이라는 금액을 받거든요. 철거만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더 많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거 비용이 200만 원인데 착수금은 1000만 원이에요. 철거만 해놓고 800만 원을 가지고 사라지는 거죠. 이런 사기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철거와 마루 철거가 끝난 후에는 보통 확장 공사라든지 설비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확장 공사는 작은 방이라든지 거실 확장들을 주로 많이 해서 공간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사고요. 설비 공사는 그에 따른 보일러 배관 공사라든지 난방 배관 공사 또는 수도 배관 교체 이런 것들을 설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들을 철거 시에 같이 진행을 보통 하고요. 대표님 그 확장 공사할 때 중요한 점이 따로 있어요? 확장 공사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단열이겠죠. 단열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장 공사 같은 경우는 배관도 촘촘하게 잘 깔아야 되고 FM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단열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단열재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열재를 어떻게 잘 시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단열 시공을 하고 나면 촬영을 해놓고 고객한테 보여드리는 경우도 많죠. 나중에 덮고 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확장 공사랑 설비 공사는 기간은
확장이나 설비 공사도 공사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한 확장 같은 경우는 뭐 이틀 정도. 근데 이틀이라고 해서 이틀 뒤에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난방 배관을 깔고 나면 바닥에 미장 작업을 하는데요. 미장 작업을 한 후에는 미장이 마르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겠죠. 그 기간 동안은 또 다른 공정이 들어오기는 조금 곤란한 경우가 많죠. 확장과 설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샤시나 창호 공사를 하거든요. 알루미늄 샤시나 기타 노후된 샤시를 전체 교체하는 걸 말하고요. 샤시는 철거할 때 샤시 시공팀에서 철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시공하기 좋은 상태로 철거를 합니다. 철거가 하루, 그다음에 시공이 하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샤시 작업이 안 된다거나 날씨에 영향이 날씨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필수로 확인해야 되고 여름철 장마 기간에 잡기가 까다롭습니다. 샤시 공정을 해야지만이 다른 공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율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죠. 샤시나 창호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과 전기팀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전기는 배선 작업을 하는 거고요. 배선 작업은 조명이 없는 위치에 조명을 달거나 콘센트가 없는 위치에 콘센트를 증설한다든지 그 부분을 미리 선 작업을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벽을 새로 가면 하지 않아도 공 작업이 꼭 필수잖아요. 몰딩 걸레바디 작업도 목공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공팀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인테리어가 진행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공 기간도 보통 이틀에서 많게는 일주일, 열흘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특이한 디자인이 있다 이러면 목공 작업 거의 다 구현이 되는 거예요. 목공 작업으로 거의 다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스케치업이나 기타 도면이 있으면 더 명확한 치수대로 작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타일 같은 경우는 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도배 작업과 도장 작업의 차이는 정도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